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연합뉴스TV에선 다양한 뉴스들을 발빠르게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한 주간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펌프를 육성하고 전력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이 필요하고 메인텍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CCTV가 안 보이는데. 내부에는 원래 없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가대표 감독. 한국 축구의 지금 어려운 점을 외면하기도 참 어려웠습니다.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김홍태입니다. 뉴스 10에서는 정부가 형사 미성년자, 즉 촉법 소년의 연령 기준을 조건부로 하향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 소년 연령 하향 검토를 지시한 이후 공론화 절차를 진행해 왔는데요. 정부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하여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1년 낮추는 방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2달간 공론화를 거쳐 만 10세에서 14세인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지난 3월 한국갤럽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0명 중 8명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를 두고 공론화 결과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고 결국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가 이런 여론을 고려해 중대한 범죄에 한해 기준 연령은 1살 낮추는 조건부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촉법소년 관련 형법 개정안을 참고해 세부 기준을 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법안에는 살인과 강도를 비롯해 강간, 추행 등 성범죄, 집단 폭행 등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소년원에 3차례 이상 송치되면 형사 책임을 면제받지 못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둘러싼 정부 논의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서 사회적 대화협의체의 권고안과 갤럽 여론조사라는 상충된 데이터를 함께 제시해 균형감을 살렸습니다. 또한 중대범죄 한정 적용이라는 절충안의 배경과 법무부가 21대 국회 발의안을 참고해 살인, 강도, 성범죄, 집단 폭행 등을 기준으로 사무리 한다는 구체적 내용을 전달하고 있어 시청자 이해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중대범죄의 범주가 아직 미확정이라는 점은 언급했지만 그로 인한 자의적 적용, 우려나 형사 미성년자 보호 취지 훼손 가능성 같은 비판적 시각은 다르지 않았는데요. 소년법 전문가나 인권단체의 반론, 그리고 2달간의 공론화 결과가 사실상 뒤집힌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균형 있게 짚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찬반 양측 전문가 인터뷰를 균형 있게 배치하고 여론조사의 표본 질문 방식 등 출처 정보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무회의 보고 이후 세부 범죄 기준이 확정되면 후속 보도를 이어가는 것이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 보고는 아직 확정안이 아니라 권고안 단계임을 유의해 주시고 국무회의 결과와 이후 입법 절차를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뉴스 1번지에서는 미국 정부가 엔트로픽의 인공지능 AI 모델 미토스5에 대한 사용 제한을 완화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엔트로픽이 클로드 미토스5를 신뢰할 수 있게 하는 파트너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해
포천 500대 기업 명단에 드는 기업 등 100여 곳이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토스 5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선 지 2주 만에 나온 변화로 오히려 미국의 AI 주도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속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수출 통제 완화라는 핵심 사실과 발효 2주 만에 정책 선회라는 시점, 그리고 포천 500대 기업 포함 100여 곳이라는 구체적 수치를 명확히 전달하고 있어 적절했습니다. AI 주도권 우려라는 배경 맥락도 짚어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토스가 어떤 성능과 특징을 가진 AI 모델인지, 기존 AI 모델과 비교해 어떤 점이 뛰어난지 간단히 설명했다면 뉴스의 의미가 더욱 선명했을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 규제를 완화한 것이 우리나라 AI 산업과 반도체, 클라우드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국내 기업들에게는 기회인지 경쟁 심화 요인인지까지 함께 설명했다면 시청자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6월 10일 상무부가 통제를 처음 발동한 계기, 즉 아마존 CEO가 재무장관에게 미토스 5 페이브로 탈옥 우려를 제기했고 중국 접근 우려가 겹친 배경 설명이 빠졌었습니다. 또한 상무장관이 언제든지 재검토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단 점도 고도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와이드 일일에서는 노인 10명 가운데 1명은 치매나 경도인지 장애 환자라면서 치매 환자를 위한 여러 안전망 확충이 중요한데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안전지킴이로 활약하는 치매 안전 마을이 있다고 전하며 치매 대응 모의 훈련 현장을 취재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장 한복판을 서성이던 치매 환자 연기자인 백발의 할머니가 정육점으로 들어서며 고기 맛있겠다고 합니다. 평범한 손님 같지만 잠시 대화를 나눠보니 이상한데요. 집을 모른다고 하자 정육점 사장님은 배운 대로 할머니를 가게 한 구석에 앉히고 환자가 안정되자 지체 없이 경찰을 불렀습니다. 심지훈 서울 구로구 치매 안심센터 부센터장은 당황하지 말고 따뜻한 관심을 갖고 먼저 다가간다면 치매 어르신도 어려워하지 않고 다가와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이 상황은 치매 안심마을 안심지킴이들의 치매 대응 모의 훈련인데요. 치매 안심마을은 치매 환자들을 지역사회에서 돌보게 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 마을이며 안심지킴이들은 치매 환자를 만나면 환자를 안정시키고 경찰에 안전하게 인계하도록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혁적 사장님은 몸이 불편한 90세 어머니 생각에 안심지킴이 활동에 지원했는데요.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시고 치매도 약간 있으셔서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좀 보탬이 될까 해서 도와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이 우리 사회에서 치매 환자들을 안전히 살아가게 하는 울타리가 되고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치매 환자가 증가하는 초고령 사회에서 지역사회가 함께 치매 환자를 보호하는 치매 안심마을의 의미를 실제 모의훈련 현장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특히 치매 환자를 발견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환자를 안정시킨 뒤에 경찰에 인계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 시청자들이 자연스럽게 올바른 대처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좋아 보였습니다. 또한 정육적 사장님이 자신의 가족 경험을 계기로 안심지킴이 활동에 참여하게 된 사연을 소개하므로 지역사회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치매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큰 힘이 된다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안심 마을이 현재 전국에 얼마나 운영되고 있는지, 안심 지킴이가 되기 위한 교육 과정과 참여 방법, 치매 안심센터에서 제공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 등을 함께 소개했다면 시청자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치매 환자를 만났을 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나 보호자가 평소 준비해야 될 배 감지기, 배 인식표, 지문 사전 등록 등 예방 제도도 함께 설명했다면 방송의 공익성과 활용도가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오늘에서는 아파트를 벗어나 단독주택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봤을 거라면서 손쉽게 나만의 집을 짓고 가전제품까지 한 번에 설치하는 모듈러 주택의 인기라고 전했습니다. 빌트인 냉장고가 있는 널찍한 주방부터 거실과 침실까지 주택의 부분을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방식으로 지어졌다면서
경기 화성에 지어진 단독주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듈러 주택은 기존 건설 방식보다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훨씬 적은 인력으로도 완성이 가능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모듈러 주택 전문 기업 공간 제작소와 협력해 도면 구상 단계부터 AI 가전과 스마트홈 솔루션을 결합하는 AI 모듈러 홈을 선보였습니다. 이 집은 미리 주문한 뒤 조립만 하면 되는 모듈러 방식으로 지어졌는데요. 냉장고 같은 가전 제품도 인테리어에 포함됐고 설치까지 완료된 상태로 배송됩니다. 필수적인 가전뿐만 아니라 냉난방 비용을 줄여주는 스마트 가전, 안전을 지켜주는 홈캠도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보다 먼저 모듈러 주택 시장에 뛰어든 LG전자는 글로벌 업체들과의 파트너십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모듈러 주택에 필요한 가전과 AI, 에너지 시스템을 공급하며 스마트홈 생태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편리한 시공 방법과 최신 가전을 결합한 모듈러 주택이 나만의 소중한 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최근 주거 문화와의 변화와 함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모듈러 주택을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특히 실제 모듈러 주택을 보여주면서 기존 건축 방식과의 차이점, 공사기간 단축, 인력 절감 등 장점을 알기 쉽게 설명했고 AI 가전과 스마트홈 기술이 결합된 미래형 주거 공간이라는 점을 함께 전달하면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국내 대기업들이 모듈러 주택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는 내용을 통해서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미래 주거 트렌드를 소개한 점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30평 기준 구체적인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와 공사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에 대한 설명이 빠져 시청자가 실제 도입을 가늠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즉, 초기 건축비, 부지 구입 비용, 인허가 절차, 단열과 내구성, 유지관리 비용, 일반 주택가의 가격 비교 등을 함께 제시했다면 실제 주택을 계획하는 시청자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정보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모듈러 주택 지원 정책이나 향후 시장 전망, 실제 입주자의 만족도와 불편 사항까지 소개했다면 보도의 깊이가 한층 더 더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주거 형태를 선택할 때는 편리함이나 최신 기술만 보기보다는 건축비와 유지비, 안전성,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재 관련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단계에 와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연남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인천대학교 이찬희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찬희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에 방송되는 리부팅 지방시대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최근 수학여행과 휴양지 명소로 농촌 민박이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푸짐한 인심이 담긴 시골 밥상을 먹을 수 있는 곳. 이번 리부팅 지방시대에서는 전라남도 강진의 농촌 민박 풍경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방송은 전라남도 강진군의 모습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인 강진군이 오늘은 유독 북적이고 있는데요. 바로 도시의 학생들이 농촌 체험 수학 여행을 위해서 이곳 강진군으로 모이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 농가에서 사람이 모였습니다. 학생들은 한 가정에 서너 명씩 나뉘어 시골의 정이 가득한 농가를 체험할 예정인데요. 기다리고 있는 마을 주민들의 모습은 설렘이 가득합니다.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학생들을 맞이한다는 주민들. 그 마음을 아는지 드디어 학생들이 탄 버스가 도착합니다. 난생 처음 보는 어르신들이지만 친손주처럼 품에 안기는 학생들. 도착하자마자 시골의 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맡기게 된 선생님들은 걱정 반, 홀가분 반의 마음인데요. 농촌 민박 체험은 학생과 학부모 둘 다에게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핵가족 시대에 아이들에게 조금은 부족할 수 있는 양보의 미덕을 이곳에서 배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행복감을 올리고 스트레스를 날린다는 뜻을 가진 푸소는 강진군이 자체 개발한 농촌 체험 관광 브랜드입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처했던 강진군은 이 농촌 민박으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도시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자연 환경을 만끽하며 본격적인 체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숙소 입구부터 예사롭지 않은 풍경, 제비 이렇게 애기들끼리 이렇게 너무 귀여워. 귀여운 제비 5남매를 보며 학생들은 눈망울이 초롱초롱해진대요. 숙소 안을 구경하니 호텔보다 좋다며 만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는 넓고 깨끗하고 강아지도 있어서 좋아요. 이번에는 참외 하우스로 향했는데요. 처음 해보는 농사일이지만 자연 그 자체를 체험하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이어서 매실을 채집하면서도 뽑는 맛을 즐기는 아이들. 제일 빨리 땄네요, 한 바구니. 네.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요? 이렇게 한 번에 배우시는 거 두 개씩 따면은 빨리 오늘 딸 수 배웠어요. 있어요. 네. 오늘 배웠어요. 학생들의 방문에 이웃들도 도와줍니다. 학생들이 온 덕분에 마을에 활력이 돌고 발전할 수 있어 좋다고 강진군 주민은 전했습니다. 학생들은 체험 뒤에 먹는 시원한 화채로 학업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려버립니다. 약간 뭐 안 풀리는 문제는 좀 약간 화내고 속상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약간 이렇게 체험하면서 배우는 것도 기다리던 저녁 시간, 학생들이 냄새에 이끌려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저녁 메뉴는 바로 고기구이. 불판 위에 두툼한 고기와 농촌에서만 먹을 수 있는 갓 뜯은 상추, 푹 익은 묵은지가 아이들을 반깁니다. 도시의 계산으로 나뉜 음식과 달리 배가 터질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이 밥상이야말로 농촌의 무제한의 환대라고 방송은 언급합니다. 식사가 끝난 뒤에는 소음 공해 걱정 없이 마음껏 뛰고 노래 부를 수 있는 꿈 같은 시간이 밤새도록 이어집니다.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얼마 전 귀농했다는 최정순 부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지금은 자연으로부터 힐링도 받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 집의 명물은 바로 옛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아궁이. 어릴 적 아궁이 생활을 했던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합니다. 허브를 우린 물에 발을 담그고 아궁이 앞에서 구운 감자를 먹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행복해집니다. 농촌 민박은 학생뿐 아니라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도 인기인데요. 음식 솜씨로 유명한 다른 민박을 방문했습니다. 수육을 잘 만든다는 집주인은 한 가족을 위해서 밥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봉감을 많이 넣은 김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강진의 자연이 함께하는 한상 차림이 완성됩니다. 민박 체험 가족이 도착하는데요. 싱가포르에 이민 갔다가 다시 한국 정착을 계획 중이라는 가족은 시골 인심을 잔뜩 맛봅니다. 강진의 농촌 체험 프로그램은 지역 경제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는데요. 외지 관광객이 유입되면서 지역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를 불러온다고 합니다. 강진군은 농가들의 누적 소득이 77억 원 정도라고 밝히며 세대 교체라는 농가의 현실적인 문제 또한 언급합니다.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진행을 위해 신규 농가를 모집하고 선배 농가가 후배 농가에게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농가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진은 농촌 민박으로 수학여행 명소뿐만 아니라 농가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남도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휴양지 명소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강진은 더 이상 소멸의 땅이 아닌 새로운 생명의 교실이라고 방송은 언급합니다. 지역 고유의 자산인 인심과 천혜의 자원은 새로운 로컬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자,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찬희 학생 이번 리포팅 지방시대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습니까? 네, 초단위로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를 벗어나서 계절의 속도대로 흘러가는 시골을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농촌이 단순히 조용한 시골이 아니라 사람을 이어주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는데요. 특히 학생들이 처음 본 어르신들과 하루를 함께 보내며 자연스럽게 정을 나누는 모습에서 요즘처럼 관계가 점점 단절되는 시대일수록 이런 경험이 더 큰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가는 강진의 시도가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길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대학교 이찬희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실 안의 현실이 다시 화면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화제 드라마 참교육이 보여주었던 무너진 교권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서 교권 회복을 위한 정책과 대책 논의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자극적인 사례를 나열한 것에 그쳤다거나 또 선과 악의 구도로만
풀어낸 보도는 아니었는지 짚어볼 지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볼 텐데요. 도움 말씀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초빙연구원이신 정은정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최근 이 드라마 참교육의 흥행 때문에 무너진 교권 실태를 다룬 언론 보도가 부쩍 는 것 같습니다. 뭐 민원과 소송, 폭력까지 그야말로 내용도 다양한데 먼저 교수님께서 교권 침해 실태에 대한 보도 내용을 좀 짚어주시죠. 네. 교권 침해와 학교 폭력, 악성 민원 등으로 무너진 학교에 가상의 조직인 교권보호국 감독관이 나타나 화끈한 응징을 한다는 내용의 드라마가 요즘 화제죠. 예. 그간 있었던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와 생활지도 위축 등의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해 느낀 답답함이 이 드라마에 대한 공감이나 열광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씁쓸함이 드는데요. 교권 침해 실태에 관해서는 그간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동아일보는 교원의 87.2%가 최근 3년 이내에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는 교원단체의 설문조사를 보도했는데요. 교권 침해의 유형은 지속적인 교육활동 방해, 악성 민원이나 협박, 학생의 욕설과 폭언, 물리적 폭력 등이었습니다. 예. 연합뉴스도 교사 절반이 학부모의 교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교권 침해 사건을 심의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하루 평균 11건이 넘게 열리고 있다는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최근에는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교실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연 것을 두고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가 추위를 느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매일경제는 교권 침해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교직원이 1만 명에 육박하고 교권 침해 분쟁 특화 보험 상품도 개발 중이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의 현장인 학교가 소송 리스크까지 대비해야 하는 공간이 되어가는 현실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현장인 학교가 소송 리스크까지 대비해야 하는 시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드라마처럼 교권 보호국 같은 이 회복 전담 기구라든가 정책에 대한 어떤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언론에서 이를 어떻게 좀 다루고 있습니까? 네,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교권 보호국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악성 민원을 전담하거나 아동학대 허위 신고 대응 등을 담당할 교권 보호 전담 조직에 대한 요구는 조금씩 있어 왔습니다. 예. 대만에서도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끌며 교사보호법 입법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가 화제가 된 것을 계기로 교권보호 전담 조직이나 정책, 입법 논의가 더욱 힘을 얻고 있는 셈인데요. 언론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구상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은 감독관의 폭력과 응징을 다루고 있지만 민주연구원이 제시한 교육활동보호국은 국가 책임형 교육활동 보호 체계로 설계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교육감직 인수위는 교육활동보호국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는데요. 교육부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교권보호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는 전담기구 신설에 유보적이었던 교육부가 최근 교원 및 학부모 관련 정책을 담당하던 기존 인력을 재배치해 10명 이상 규모의 전담 추진단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부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어떤 이름이든 교육 현장에서의 교호사를 보호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문제의식이 커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 자, 한편으로는 새로운 조직 신설을 놓고 여러 가지 반발 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도 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도 중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대응책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전담 조직 신설의 실효성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회의적인 시각이 꽤 많습니다. 예. 2023년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오법 개정을 포함한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정작 교사들은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한국교총의 설문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까지 쏟아져 나온 대책들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뉴스원은 전담 조직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은 물론 악성 민원, 학교 폭력, 아동학대 신고, 교육활동 관련 소송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을 전했습니다. 교권 보호를 예방부터 조기 개입, 사안 대응, 후속 지원까지 국가가 하나의 체계로 책임져야 한다는 건데요. 네. 단순히 조직 신설보다는 현재 교권 보호를 가로막고 있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매일신문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정서적 학대의 기준이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모호해 교사의 어떠한 교육활동도 아동학대 신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라는 교육계의 의견을 전했는데요. 교원의 78%가 교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아동학대법 정서적 학대 조항 개정을 꼽은 것을 비롯해 여러 언론을 통해서도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의 모호한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예. 전담 조직 신설이든 법 제도 개선이든 실제 교육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으려면 교육계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조직 신설이나 제도 개선보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 교사의 지도에 대한 면책 기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무너진 교권을 세우는 일, 사실 드라마처럼 뭐 단순히 선과 악이라든가 응징 구도로 풀어갈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닐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보도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드라마 속에서는 명확한 악이 존재하고 예.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을 응징하는 것이 정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것도 교육의 현장에서 실제로 추구해야 할 방향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드라마의 자극적인 교권 침해 사례들을 강조하면서 교권 보호구과 같은 조직만 만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단편적으로 보도하는 경향도 일부 보입니다. 예.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적대적인 관계로만 묘사하는 보도들도 있고요. 학생 인권 조례를 언급하면서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대립하는 가치인 것처럼 다루는 보도도 있습니다. 예. 학생의 인권은 인권대로, 교권은 교권대로 지켜져야 마땅하다는 점을 간과하는 건데요. 학교는 교육의 장으로서 지식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야 하는 곳이라는 본질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문제의 해결만을 지상과제처럼 여기는 보도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교권보호국을 신설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학교 공동체로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금의 교권 보호에 관한 논의를 넓혀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슈가 생길 때마다 교권 침해 보도가 본물을 이루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다른 대책들 또 대책 마련들이 반복돼 왔잖아요. 하지만 또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반짝 이슈 또 뗀질 처방에 그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언론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교권 보호는 교사의 특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회복하고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올바른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교권 보호가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요. 이를 위해 언론도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교권 침해 보도에 몰두하기보다 교권 보호와 학교의 신뢰 회복을 위해 지금까지 만들어진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당사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것도 언론이 할 수 있는 역할이겠죠.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의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서로의 적이 아니라 신뢰와 이해로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언론도 책임을 갖고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언론이 기억해야 할 내용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초빙연구원이신 정은정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